안녕하세요, 과학스입니다. MWC 2024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바로 입구에 와 있습니다. 통신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2024가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나 데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MWC는 1990년 로마에서 열린 GSM 월드 컨그레스를 시작으로 하는 전통 있는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데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박람회로 알려져 있죠. 모바일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서로의 기술력을 뽐내고 앞으로의 기술 방향성도 논의하면서 교류, 협업의 장도 펼쳐지기 때문에 매년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벌써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MWC에 저도 감사한 기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MWC에서는 모바일 기술 기업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들을 매년 개최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었는데요. 올해 MWC 2024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본 첫 번째 소감은 이 엄청나게 거대한 전시장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수만 가지의 최첨단 기술들을 뽐내고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실감이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뭐랄까요? 좀 쉽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달까요?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장권과 함께 볼 수 있는 카탈로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MWC 2024가 모바일 기술 소개의 장인 만큼 모바일 기술들이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 즉 통신 인프라 구조 기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1관부터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현장은 1관부터 8관까지 다양한 테마와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아마 이 1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특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저 불꽃마크로 이루어져 있는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죠. 1관의 터줏대감처럼 떡하니 펼쳐진 기업은 다름 아닌 통신 인프라 기술 기업인 화웨이였습니다. 규모와는 다르게 사실 화웨이라는 기업은 다소 생소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폰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접하는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키아, 에릭슨 LG,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화웨이 같은 통신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는 기업의 이름을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소개드린 대로 화웨이는 매출의 45%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로 발생하는 만큼 통신 장비에 큰 비중을 두는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기지국 장비 점유율이 세계 1위이기도 하고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특별히 MWC의 개최협회라고 할 수 있는 GSMA는 MWC 2024의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에서 제로빗 제로와트라는 이름의 통신 솔루션에 대해 화웨이의 최우수 모바일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무선 주파수 장비가 사용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의 99%가 차단된 무부하 상태로 진입하고 반대로 요청이 생길 시에는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절전 모드를 해제하는 기술로 소개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에너지 절약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겨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는 이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기존 대비 통신 인프라에서 낭비되는 전력 에너지를 적게는 9%에서 최대 38%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기업 내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기반 기술인 안테나 대역을 폭넓게 서비스하는 레드캡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캡 기술은 산업용 사물 인터넷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쉽게 말해 각각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디바이스에 딱 필요한 최적의 수준으로만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올해 초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져 산업용 5G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외의 기술 소개로서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뒤 이것을 전력으로 활용하여 IoT 장비를 구동하는 패시브 IoT 기술, L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에 제공되는 통신 인프라 솔루션, 또한 빠른 통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AI 연산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인 엣지 디바이스 AI 최적화 솔루션 등 모빌리티 통신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전시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2관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역시 1관의 화웨이와 같은 통신 인프라 구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 에릭슨 LG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5G의 가치를 포착하다, 미래를 함께 만든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한 에릭슨 LG는 올해 처음으로 6G 단말기와 기지국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6G란 말 그대로 6세대, 즉 5G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차세대 통신 기술 표준을 말하는데요.
아직은 6G를 위한 칩셋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이 단말기는 에릭슨 LG의 자체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화웨이에서는 제로비트 제로와트와 같은 기지국의 에너지 효율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에릭슨 LG 또한 에너지 문제의 효율에 관해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미래를 함께 만들다라는 테마와 함께 제시했는데요. 고객의 사용량에 따라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전파의 양을 제어하여 제공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바로 그것이죠. 두 기업 모두 고객이 통신망을 활용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이 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에릭슨 LG 또한 레드캡 기술을 활용해 산업용 AI 기반 기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이관에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의 시연과 소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스 입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로봇이었는데요. 이 로봇은 요리사 컨셉으로 분장해 디스플레이를 물에 담그기도 하고 칼을 뽑아 때려보기도, 돌 알갱이들을 꺼내 스크래치해보기도 하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의 내구성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왼편과 오른편에는 각각 영하 20도 그리고 영상 60도의 냉온고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고온 그리고 저온의 환경에서의 안정성 기술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해냈음을 보여주는 자신감 있는 시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최대 5배 이상 늘어나는 롤러블 플렉스의 프로토타입의 모습, 뒤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플렉스 인앤아웃 프로토타입, 위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살짝 드러나 있어 스마트폰의 실시간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플렉스 라이플의 프로토타입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OLED가 탑재된 라운드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예시인 OLED 쿨링 밴드 등 모바일의 핵심 기술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여러 전시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삼성 모바일을 안 볼 수 없겠죠? 삼성하면 역시 삼관의 실제 모바일 기기 전시장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AI for all, 즉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AI 칩을 사용하여 자체 AI 기능이 탑재된 온 디바이스 AI 구현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에 세계 최초로 온 디바이스 AI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24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챗 GPT로 대중들에게 큰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는 생성형 AI를 모바일 기기에 자체적으로 탑재한 갤럭시 24는 찍은 사진의 그림자를 지우고 오브젝트의 위치를 마음껏 변형하며 심지어는 바로 검색까지 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번에 최초로 풍문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갤럭시 링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올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의 가장 근사적인 프로토타입을 보고 계십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형적인 외관과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반지처럼 보여 첫인상은 아주 좋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와 세라믹 블랙 그리고 골드의 3가지 색상 타입으로 전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링의 안쪽을 보면 미세하게 무언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 기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본 기능인 심박수와 몸의 움직임 탐지, 수면 분석, 운동 기능, 산소 포화도 분석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준비한 부스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SK텔레콤에서는 곧 도심을 돌아다닐 UAM의 시연 및 마이크로칩 형태의 진단용 휴대 현미경 기술, AI 영상인식 기술, 영상 업스케일 및 자동 자막 등의 미디어 AI 기술 프로모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KT에서는 양자 보안 기술인 QKD, 국내 최초로 LLM을 지원하는 AI 반도체이자 초거대 AI 서비스인 믿음에 탑재될 예정인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 또한 KT 부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기업인 샤오미에서는 작년 전기차 모빌리티 시장에 첫 등장한 SU7부터 로봇 강아지인 사이버독의 여러 모션 시연, 델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기술과 협업하여 공정에서 이상이 있는 제품을 빠르게 진단,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의 시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칩셋 제작사인 퀄컴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애플의 애플 실리콘, 삼성의 엑시노스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는 SoC 칩, 스냅드래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역시 스냅드래곤도 NPU의 개념이 탑재되어서 AI 연산의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독특하게도 순수과학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 기술 전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에트리와 같은 일본의 국립정보통신연구기구 NICT의 부스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5G 이상의 통신기술이 대중화될 미래에 관한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독일 미넨기술대학에서는 양자컴퓨터 연구성과에 관한 다양한 기술 전시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통신 인프라 기반 기업, 모바일 기기 기업,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기술 전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워낙 방대한 영역의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느낌인지라 어느 곳과 어디에 눈과 귀를 열어둬야 될까를 고민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 MWC 2024의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24에 대한 여러 가지 부스들을 참여해보고 거기서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확인해보고 취재해보았습니다. 이 MWC 2024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기술들이 모여서 집약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미래상을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같이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